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인 월드컵. 월드컵 진출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고 경기를 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기에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다. 그렇기에 축구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다득점 경기가 늘상 나오지는 않지만 간혹 엄청난 실력 차이에 의한 다득점 혹은 전력이 비슷한 팀들 간에 엄청난 난타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한 경기에 8골 이상이 기록된 경기들을 정리해보았다. 우루과이에서 열린 초대 월드컵. 첫 월드컵을 남미에서 개최한 것에 대해 유럽 팀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13개국 체제로 치러졌다. 13개국 가운데 7개 국가가 무려 남미 팀들이었고 실상 다른 대륙 국가들은 제대로 준비조차 안 된 상황. 그렇기에 다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경기 이상 득점한 경기는 딱 한 경기,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조별리그 경기였다. 경기 결과는 아르헨티나의 6대3 대승. 아르헨티나의 스타빌레는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사상 첫 월드컵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었다. 초대 월드컵에서 유럽 팀들이 보이콧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주 대륙 팀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의 폭거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제외한 남미 팀들은 전부 참가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미주 대륙 국가가 2군에 가까운 선수들을 이탈리아로 보냈다. 16개국 가운데 12개 팀이 유럽 팀으로 꾸려지며 또다시 반쪽짜리가 된 월드컵. 첫 경기부터 토너먼트로 펼쳐진 이 대회에서 미국은 이탈리아와 첫 경기를 가졌는데 1대7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만을 남긴 채 단 한 경기만 치르고 미국으로 귀국한다. 참고로 첫 라운드 16강에서 타대륙 팀들은 모두 탈락하며 8강부터는 정말 유럽 팀들만의 잔치가 되고 말았다. 더욱 심해진 편중 현상으로 16개 팀 가운데 13개 팀이 유럽 팀이었으며 남미 팀은 브라질이 유일했고 심지어 축구에는 큰 관심도 없는 쿠바까지 참여한 대회. 8골 이상 득점 경기는 2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브라질과 폴란드의 첫 라운드였다.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무려 11골이 터졌으며 브라질이 6대5 승리를 거두었다. 두 번째 경기는 스웨덴과 쿠바의 8강전에서 나왔는데 스웨덴이 쿠바를 8대0으로 난타했으며 무려 2명의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열린 월드컵. 아시아 국가는 아직까지 소외되어 있었으나 축구계를 양분하던 유럽과 남미가 골고루 출전했고 세계인들의 축제라는 슬로건이 처음으로 도입된 월드컵이었다. 하지만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은 아직 축구에 온전하게 힘을 쏟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루과이는 볼리비아를 조별리그에서 8대0으로 제압. 이후 두 번째 월드컵을 들어올렸고 브라질은 결선 리그에서 스웨덴을 7대1로 압살하며 남미 팀들의 위용을 과시했다. 피파 창설 50주년 기념으로 피파 본부가 있는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 진정한 세계인의 축제를 꿈꾼 피파는 아시아에 한 장의 티켓을 배분했는데 그 티켓은 일본을 꺾은 대한민국이 차지하며 사상 첫 월드컵 진출에 성공한다. 16개 국가 중 12개가 유럽팀인 구도는 여전했고 그 중에서도 당시는 동유럽 국가들이 무시무시한 위용을 뽐내던 시기. 그 어느 때보다 골이 많이 터진 월드컵이었고 한 경기 8득점 이상의 경기가 무려 5경기나 나왔다. 당시 푸스카스를 앞세운 헝가리가 조별 예선에서 한국을 9대0, 서독을 8대3으로 박살냈고 조별리그에서 승점이 같아 8강 진출팀을 가리기 위한 서독과 터키의 경기에서 서독이 7대2로 크게 승리하며 8강에 진출. 이후 서독은 첫 월드컵 트로피도 들어올린다. 잉글랜드와 벨기에는 조별리그에서 4대4로 엄청난 혈전을 펼치며 명승부를 만들어냈고 8강전에서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7대5로 물리치며 기존의 11골이었던 한 경기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한다. 파죽지세였던 헝가리는 조별리그에서 개박살을 냈던 서독에 2대3으로 패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계속해서 불참하던 아르헨티나가 다시 월드컵에 복귀한 대회, 그리고 세계 축구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펠레의 월드컵 데뷔 무대이기도 했다. 엄청난 다득점 경기는 모두 프랑스가 작성했는데 조별리그에서 파라과이를 7대3으로 격파했고 서독과의 3, 4위전에서 6대3으로 대승을 거두며 대회를 3위로 마감했다. 프랑스의 퐁테는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 3골, 서독과의 경기에서 4골로 두 차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자신이 뛴 모든 경기에서 득점하며 이 대회에서 무려 13득점을 기록. 여전히 월드컵 단일 대회 최다 득점자로 남아있다. 피파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0.5장씩의 티켓을 배분하였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가 선발되어 유럽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렀다. 하지만 모두 유럽팀에 패배하며 또다시 미주 대륙과 유럽 대륙만의 축제가 되고 만다. 동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자신의 세를 과시한 대회로 8강에 무려 동유럽 국가가 4팀이나 진출했다. 8득점 이상 경기는 레프 야신의 소련 경기에서 나왔는데 콜롬비아와의 조별리그에서 양팀은 4대4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무승부를 기록했다. 북한이라는 미지의 국가가 최초로 참가하며 주목을 받은 대회. 동유럽 국가들이 잠시 주춤한 사이 남미와 중서부 유럽 국가들이 강호로 자리매김한 대회였다. 북한이 이탈리아를 1대0으로 꺾으며 8강에 진출한 기적을 연출했는데 북한은 8강에서 포르투갈을 만나 총 8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3대5로 패배. 젖잘싸라는 말이 어울리는 경기였으며 북한은 월드컵 본선에서 승리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 기록되었다. 동유럽 전통의 강호로 자리매김한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대표해 최초로 월드컵에 나선 자이르. 두 팀의 간극은 너무나 컸고 자이르는 무려 9골을 내주며 0대9로 대패한다. 유고슬라비아는 1차 조별 예선에서 우승 후보다운 모습을 보였지만 1차 예선에서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둬 긴장감이 풀어졌던 탓인지 서독, 폴란드, 스웨덴과 함께한 2차 조별 예선에서는 전패를 기록하며 씁쓸하게 월드컵을 마무리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2장씩의 티켓이 보장되고 참가팀이 24개국으로 늘어나며 진정으로 모든 대륙이 참가하기 시작한 스페인 월드컵. 소련,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꺼져있던 동유럽 국가들의 불씨도 되살아난 대회였는데 무려 6개의 동유럽 국가가 출전하며 우승을 다퉜다. 8득점 이상 경기 역시 동유럽 국가로부터 나왔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헝가리. 최초로 출전한 엘살바도르를 무려 10대1로 떡실신시키며 과거의 위용을 뽐냈지만 같은 조의 벨기에와 아르헨티나를 넘지 못하고 1차 조별예선 탈락이라는 굴욕을 맛보게 되었다. 월드컵이 점차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틀을 잡아가기 시작하고 변방으로 불렸던 팀들도 점차 실력이 향상되면서 86년, 90년, 94, 98 월드컵까지 4대회 연속 8득점 이상 경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상 최초 공동개최, 그리고 사상 최초 아시아에서 열린 월드컵. 98년부터 32개국 체제로 월드컵이 확대되며 아시아 국가의 티켓도 4.5장으로 확대되었다. 2002년 월드컵은 일본의 16강 진출과 한국의 준결승 진출로 파란을 일으킨 대회이기도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독일에 0대8로 무너지며 아시아 국가의 수준에 다시금 의문부호가 붙은 대회이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중국과 사우디는 승점은 고사하고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미친 듯한 부진을 선보이며 3전 전패로 일찌감치 짐을 쌌다. 2006 독일 월드컵과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8득점짜리 경기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44년 만에 월드컵에 출전한 북한이 포르투갈에 0대7로 패하며 가장 많은 점수가 나온 경기로 기록되었다. 축구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선수들의 유럽 리그 진출이 늘어났고 미디어와 장비의 발달로 상대팀 전술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7, 8골씩 나오는 사례는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2014 월드컵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경기에서 8골 경기가 만들어진다. (1950년) 이후 64년 만에 브라질에서 펼쳐진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우승. 그것도 홈에서의 우승을 꿈꾼 브라질. 16강 칠레와의 경기를 승부차기로 어렵사리 이긴 브라질은 8강전에서 콜롬비아에 승리했지만 네이마르라는 최고의 공격수를 부상으로 잃어야 했고 그에 따라 승리는 했지만 라커룸의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했다. 그리고 독일과의 준결승. 남미와 유럽 두 대륙을 대표하는 국가 간의 매치업이기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으나 브라질은 뭔가 나사가 풀린 듯 초반부터 삐걱댔고 1대7이라는 도저히 믿기 힘든 점수로 패배한다. 사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 이후 사우디와 북한을 제외하면 이렇게 큰 점수차로 패배한 팀은 없었다. 그런데 브라질이 그 이후 가장 큰 점수차로 패배를 기록하는 믿기 힘든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2018 월드컵에서 8득점짜리 경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월드컵은 그 어느 때보다 팀 간의 격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큰 점수차의 경기는 쉽사리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잉글랜드가 짜임새 있는 공격으로 이란의 늪축구를 무력화시키며 6대2 대승을 거두었다. 또한 스페인은 8득점 경기는 아니지만 북중미의 단골 손님 코스타리카를 무려 7대0으로 압살했는데 이 과정에서 패스를 1041개를 하며 상대방을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렸다. 92년의 역사, 총 22번의 월드컵에서 나온 8득점 이상 경기는 19회, 8득점 경기에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린 국가는 바로 독일. 8득점 이상이 나온 경기에 무려 5차례나 포함되었던 독일은 그중 3번을 승리했고 2번을 패했다. 브라질과 헝가리가 그 뒤를 이어 각각 3차례씩을 기록했다. 브라질은 2번을 이기고 1번을 패했지만 헝가리는 1954 월드컵 한국전 9대0 승, 서독전 8대3 승, 1982년 월드컵 엘살바도르전 10대1 승 등 100% 승률을 보였다. 앞으로의 월드컵에서도 이런 큰 점수차의 경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될까? 48개국으로 확대된 월드컵에서는 어떤 패턴의 경기들이 만들어지게 될까?